조창은 조비의 첫째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일찍부터 태자전쟁에서 빠지겠다고 말하고 방관했지만 조식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조창은 장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가 사신을 보내자 급히 행장을 꾸려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창은 낙양으로 가던 도중에 조조의 서거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창은 조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왕께서 임종 당시에 나를 급히 부르신 것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조식은 사양하며 안됩니다. 원씨 형제의 말로가 바로 교훈입니다. 조식은 왕위를 놓고 다툴 생각이 없었지만 조창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조비가 태자쟁탈전에서 보인 음흉한 술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창은 가규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왕의 옥새는 어디 있소? 가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자께서 지금 업성에 계십니다. 나라에 이미 후계자가 있으니 선왕의 옥새에 대해 군우께서 물으심은 온당치 않습니다. 가규의 대답은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고 조창은 가규의 대답에 할 말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업성에 있던 조비도 조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모술수에 익숙해진 조비였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사마이의 셋째 동생 사마부가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위로는 마땅히 종묘를 위하고 대국을 주관하셔야 할 분이 어찌 울고만 계십니까? 사군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렇게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마부는 조비를 지킨 지 벌써 3년이 되어갔고 사마이와는 다르게 깨끗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조비는 훈계에 가까운 말투가 귀에 거슬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부는 일을 길게 끌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조비에게 주기를 권했는데 다른 대신들은 즉위하려면 반드시 조정의 조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한나라의 제후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정의 조서가 늦어지자 조비는 초조했습니다. 조비는 신하들의 재촉에 왕위에 먼저 올랐는데 조비가 즉위하자마자 그를 위왕으로 삼고 한나라의 승상에 임명한다는 한나라 천자의 조서가 도착했습니다. 조비가 즉위하자마자 가규와 사마이는 영구를 모시고 업성으로 왔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던 조비와 사마이는 헤어지기 전에는 스승과 제자로 격이 없이 가까운 사이였지만 다시 만난 후에는 군신관계가 되었습니다. 조비는 보위에 올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관직과 상을 내렸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각자의 봉지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조식은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조창은 자신의 능력과 공운 정도면 장군 직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지로 강제 송환되자 화가 나서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조식의 일을 해결한 조비의 눈길은 정의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왕이 양수만 죽이고 내 놈을 죽이지 않은 것은 부왕과 내 아비 사이의 인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원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내 놈 때문에 내가 잘못될 뻔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정의 역시 두려움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조비와 친한 하우상을 찾아가 구명을 청했지만 하우상 역시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의뿐만 아니라 정씨 가문의 모든 장정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편 조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멋대로 직무를 이탈해 큰 혼란을 야기할 뻔했던 청주 부대의 두목 장패는 여전히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장패는 18살에 무리를 이끌고 강도질을 하다가 도겸의 수하가 되어 황건군을 토벌했습니다. 장패는 포로로 잡혀온 황건군을 재편성해서 자신의 군대로 만들었고 도겸에서 유비로, 유비에서 여포로, 여포에서 조조로 서주는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지만 장패의 군대는 항상 무사히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치는 동안에 장패는 시도 때도 없이 조조를 성가시게 만들었는데 여포를 평정한 조조는 장패와 그의 형제들에게 청조와 서주를 맡겼습니다. 이로써 청조와 서주는 조조 정권 내부의 반독립적인 국가연합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장패는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이었을까? 예전에 조조 밑에 있던 두 장령이 반란을 일으키고 장패의 근거지로 도망쳐 비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중재인으로 보내 장패에게 두 반역자를 넘기라고 요구하자 제가 이제껏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공께 생명을 보존한 은혜를 입어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업을 이루려는 군주는 대의에 맞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장군께서 저를 대신해 말을 잘 전해주십시오. 장패는 흡사 조직의 대부 같은 모습이었는데 청주와 서주는 송건과 인접해 있고 전방과 지근거리에 있어 일단 정변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장패 세력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형주를 손에 넣은 송건은 잔뜩 흥분해서 형주에 있는 유비의 자녀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조비는 송건의 군대가 눈앞에 오가는 것을 보며 양양과 번성의 안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정의 관원들은 차라리 양양과 번성을 포기하고 완성으로 후퇴해 방어선을 축소하고 수비 부담을 줄이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송건이 관우를 죽이는 바람에 유비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라 절대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양양은 수륙의 요지이자 적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비는 사마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모든 군사요원과 전문가들이 양양과 번성을 포기하라고 권하고 있다. 중달 자네가 지략이 뛰어나긴 해도 행정을 담당하는 문관에 불과하네. 정치는 저들이 잘 못하는 것이고 군사는 자네가 잘 못하는 일이니 전쟁에 관한 일은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네. 조비는 조인을 시켜 두성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마이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군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장 어리석은 것은 말로써 주군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게 하는 것이다. 송건은 사마이의 생각대로 병사와 군마가 경계를 넘었을 때 유비의 군대만 공격했을 뿐 조비 쪽에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비는 사마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명장들이 세상을 떠난 이때 사마이의 군사적 재능이 조비에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정치의 귀재인 줄만 알았더니 군무에도 재주가 있었군. 조비에게는 현재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군의 요직을 맡겨 군대를 개편하고, 둘째는 장패의 독립세력을 해결하는 것, 마지막은 정권교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비는 조조가 관직을 올릴 때 자주 쓰던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상을 내리듯 관직을 올렸다. 나는 이미 한나라 승상이자 위왕이니 개선해서 돌아온다면 떳떳하게 자기를 올려 칭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조비는 송건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곽성이 선왕께서 승하하시어 아직 상중에 계시니 이런 대규모 군사행동을 일으키시면 안됩니다. 화가 난 조비는 곽성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조정 대신들에게는 내가 1인지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인들에게는 나를 따르면 손쉽게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장패에게는 우리의 군사력이 부항에 서거해도 끄떡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 주인이 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교활하고 영악한 송건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송건 역시 형주를 손에 넣고 야심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장강은 천연의 요새이고 무리에서의 싸움은 우리 강동의 장기이다. 내 아비가 왔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티끌만큼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너 같은 애송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느냐. 하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송건은 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형주가 유비의 소나기에 있을 때는 내가 소우 일대만 집중적으로 수비해도 조조를 막을 수 있었는데, 형주를 먹고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아 장강 하류 전체가 수비해야 할 전선이 되어버렸다. 조비가 병력을 세 곳으로 나눠 공격하자 송건은 도저히 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우의 복수를 하려고 혈안이 된 유비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송건은 조비에게 사자를 보내 신하를 자처하며 강화를 청하기로 했습니다. 조비 내놈은 우리 강동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고 바라는 거겠지. 그렇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겨 위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계속 전쟁을 고집한다면 나도 끝까지 상대해주겠다. 송건의 예상대로
조비는 송건이 보낸 선물들을 받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번 출정의 목적은 이것으로 달성된 셈이다. 천하의 무력을 과시했고 장패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송건이 이렇게까지 예의를 차리며 좋은 물건을 선물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군대를 철수한다. 조비가 회군하는 길에도 예상치 못한 수확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동안 형세를 관망하던 준독립 세력들이 조비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유비의 무장 맹달이 있었는데 원래 유장의 부하였던 맹달은 상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패망하자 맹달은 자신이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제갈승상과 불화까지 생기자 조비에게 투항했습니다. 용모도 출중하고 재주도 뛰어난 맹달은 조비를 매료시켰습니다. 맹달 같은 장군이 기순했을 때 후하게 대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게 투항할 것이다. 상군은 아직 유비 손에 있는데 나는 맹달에게 3군을 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맹달을 중앙관리로 들이면 되고 약속대로 맹달이 3군을 차지하게 되면 내 영토는 확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협의 생각은 조비와는 달랐습니다. 맹달에게 작게나마 재주가 있긴 하지만 세력에 눌리고 이익에 따라 우리에게 투항한 것일 뿐 결코 은혜에 감사하거나 의리를 생각할 리 없습니다. 신성군은 송건과 유비 사이에 위치해 병고가 생긴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조비는 맹달에게 흠뻑 빠져 있어서 유협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유협은 사마이에게 간언을 올리도록 부추겼습니다. 맹달은 언행이 교활하고 간사하니 병경의 중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비는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네. 맹달을 중용하지 않으면 어찌 온 천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는가. 사마이는 더 이상 간언하지 않았고 맹달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마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